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제 아들이 저를 도와줬는데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더니 아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너그러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플 땐 왜 그렇게 입맛이 없는지 먹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살이 좀 빠지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했었는데요.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입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도 저의 몸무게도 함께 회복되었는데요. 며칠 전 몸무게를 재고 나서 역시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제가 말했더니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말의 뜻을 설명해 주다가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나 음식 재료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거든요. 특히 그 유래나 의미를 알면 더 재미있는 표현이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니 알아두시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관용 표현은 그 정도면 약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약과라는 과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약과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한국 전통 과자예요. 밀가루에 꿀, 참기름, 술 등을 넣고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후 꿀이나 조청에 절여서 만든 달콤한 간식이에요. 예전에는 궁중 간식이나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역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간식 중 하나예요. 특히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고 딱딱하지 않아서 노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과를 심각하지 않은 일, 어렵지 않은 일의 상징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생긴 표현이 바로 그 정도면 약과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면 약과를 먹는 일처럼 쉽다. 즉, 별일 아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을 비교하거나 위로할 때 쓰입니다. 가볍게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처럼 쓸 수 있어요. 어제 발표하는데 PPT가 꺼져서 멘붕이었어. 야, 그 정도면 약과지. 나는 지난주에 발표하다가 마이크가 끊기고 불도 꺼졌어. 나 어제도 야근했어. 그 정도면 약과야. 나는 지금 일주일째 야근 중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약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달아서 많이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과 아들이 약과를 무척 좋아합니다. 명절에 제사가 끝나면 항상 아들이 약과를 챙겨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약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500년 만에 유행하는 과자라며 신기해 했는데요. 그만큼 약과는 생겨난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옛날 과자거든요. 그런데 뉴트로 문화가 유행하더니 급기야 약과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쿠키, 약과 빙수, 약과 도넛, 약과 맛 음료 등 정말 다양한 약과 디저트가 출시되었고 덕분에 제삿날 외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과를 이제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약과가 처음 주목받던 때보다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약과 디저트를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도 잘 어울리고요. 차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디저트입니다. 그 정도면 약과란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표현은 깨가 쏟아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듣자마자 뭔가 사랑스럽고 다정한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깨는 한국 음식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곡물인데요. 아주 작고 동글동글해서 쏟아지면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른 곡물과는 달리 추수할 때 조금만 덜어도 우수수 잘 떨어져요. 이렇게 추수하기가 무척 쉽기 때문에 깨를 털 때마다 깨가 쏟아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 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낸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깨를 한국 음식 재료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완성하고 난 후에 고명으로 깨를 뿌리기도 하고, 깨를 압축해서 짠 참기름, 들기름을 음식에 넣기도 합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정말 향긋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모든 나물 요리에 참기름, 들기름은 항상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더불어 한국 음식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를 추수할 때 느껴지는 재미와 깨만의 고소한 향기 덕분에 사람들에게 풍요와 복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나 연인이 매우 사이가 좋고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깨가 쏟아지네요 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혼 초기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부부는 언제 봐도 항상 깨가 쏟아지더라. 어제 회식 때 김대리랑 아내분이 같이 왔는데 진짜 깨가 쏟아지더라고. 요즘 깨가 쏟아지나 봐. 매일매일 칼퇴근하네.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방앗간에 참깨나 들깨를 들고 가서 기름으로 짜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곳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참기름, 들기름 냄새로 온통 뒤덮였었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배가 고파졌어요. 그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참기름, 들기름 냄새는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깨는 맛있고 정겹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서 깨가 쏟아지네 란 표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말이에요. 약간 인사말처럼 쓰이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다면, 혹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커플이 내 앞에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면, 그럴 때 두 사람 아주 깨가 쏟아지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두 사람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은 말짱도루묵이란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려면 한국 역사를 거슬러 조선시대까지 가야 해요.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지금의 한국은 조선이라고 불리는 왕조국가였어요.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때 조선에는 선조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터지고 무서운 속도로 조선이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농사짓던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왕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란 큰 전쟁 이후에 조선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믿고 따랐던 왕과 양반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쨌든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처음 보는 생선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선조가 그 생선의 이름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생선의 이름은 묵이었는데 선조는 맛에 비해 그 이름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는 이름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온 선조는 다시 그 생선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먹어보니 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아마 피난길에는 선조가 매우 배가 고팠던 상태였을 거예요. 사실 배고플 땐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궁궐로 돌아왔고 그때처럼 배고픈 상태도 아니고 다른 먹거리도 많았기 때문에 같은 생선이어도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맛이어서 선조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도로 묵이라 불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생선의 이름이 은어에서 다시 묵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를 뜻하는 도로와 묵이 만나서 생선 이름이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점점 변하여 지금은 도루묵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즉, 말짱 도루묵이란 표현은 노력하던 일이 모두 소용없이 되어버렸을 때 하는 말로 쓰입니다. 말짱이란 말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묵이라는 생선의 맛이 너무 훌륭하여 임금이 은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지만 다시 도루묵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힘써서 한 일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야.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다니 말짱 도루묵이네. 다이어트를 할 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많이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란 표현에 대해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왜 임금님이 도망가냐고요. 맞는 말이죠.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조는 한국 역사에서 욕을 많이 먹는 임금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 쓰이는 욕이 갑자기 발전한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 이후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왕이 밉고 싫었으면 욕이 발전하게 됐을까 싶어요. 어느 나라든지 훌륭한 왕이 있는 반면 무능한 왕도 있기 마련인데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선조는 정말 비겁하고 무능했던 최악의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앞에서 왕이란 사람이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앞장서서 도망갔으니까요. 한국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약 500년간 지속된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모두 다 기록해 놓은 역사 편찬물이에요.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을 사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사관은 항상 왕을 따라다니며 왕의 모든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임진왜란 때의 피난길도 마찬가지죠. 왕이 도망가던 모든 시간도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겁했는지, 무책임했는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말짱도루묵 같은 표현의 일화도 그래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온라인으로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원한다면 누구나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가 많고 옛날 단어와 문장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서점에 다양한 수준과 버전의 조선왕조실록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음식과 음식 재료가 들어간 관용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관용 표현은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문으로 혹은 상황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와 뉘앙스를 모두 같이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표현은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 기회가 된다면 꼭 소리내어 말해보시길 추천할게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